예, 지난 2010년 이후 국제 테러 조직과 연계됐거나 테러 위험 인물로 지목된 국내 체류 외국인 48명이 적발돼 강제 출국 조치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IS 동조 세력도 추가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테러의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국정원이 이 항공편을 이용해 시리아 난민 200명이 국내에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이제 135명은 이제 준난민 지위를 받아서 이제 여러 곳에 지금 체류 중하고 있고, 65명은 체류 허가 심사를 위해서 지금 공항에 대기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자, 시리아 난민, 그 순수하게 전쟁, 정치적 난민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들 중에 혹여나 뭐 불순한 인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난민 들어와도 저희들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먼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항공편으로 시리아 난민 200명이 예. 들어왔습니다. 시리아 난민이 지금 알겠지만 수백만이 넘을 정도고 하기 때문에 이 중에 과연 테러와 연계된 위장 난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예. 이번에 프랑스 파리 테러도 유장 난민 2명이 테러에 그 가담을 했던 게 나왔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도 테러 청정국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200명에 대한 합심을 통해서 예. 철저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미 135명은 그 난민 지위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체류 허가를 받아가지고 거주지 국내 신고를 해서 체류를 하고 있는데, 예. 나머지 65명은 지금 공항에 있는 예. 그 외국인 보호소라든가 예. 또 난민 지원 센터에 분산 수용이 돼 있는데, 예. 여기에 관련된 65명에 대해서 더더욱 특히 아주 그 디테일한 세밀한 그런 예. 어떤 조사를 거쳐서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높습니다. 교수님, 지금 135명이 전국 방방곡곡에 이제 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은 어떤 경찰이나 다른 어떤 조직에서 이렇게 일일이 동향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건지? 네, 일단은 현재 뭐 테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동향 파악을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그렇게 하면 경찰 인력을 또 증원해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 다른 업무를 하면서 동향 파악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수하기 굉장히 힘들고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도 더 충원돼야 되고 인력도 더 보충 보강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 최근 5년 동안 테러 위험이 있는 외국인 48명을 적발해서 출국 조치한 사실도 어제 이제 국정원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이 이런 인물들에 대한 파일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네, 일단 그 외국의 정보기관하고 예. 국정원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이제 테러 조직을 이제 추적하기 때문에 예. 일단 그 테러 인물이 국내에 잠입할 때는 먼저 뭐 CIA나 예. 영국의 뭐 MI6나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 그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이제 주든가. 예.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그 해외 파견관이 예. 그 위험 인물이 우리 국내에 잠입한다 라는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예. 우리 국내에 전달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내 이제 공항부터는 이제 우리 뭐 대테러국에서 나가가지고 분명한 그 테러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24시간 미인 감시를 하고 감청을 하고 예. 뭐 동향을 뭐 추적을 하는데, 예. 문제는 아무런 그 증거가 없이 국내에 아까 같이 그 난민을 가장을 해서 그렇죠. 우리 국내에 처리를 하든가 예. 아니면 뭐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들어와가지고 그 외국의 IS 조직하고 연계를 하든가 예.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예. 이게 상당히 그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 동향을 그 파악을 해서 이 사람 어떤 행동을 하면은 이제 그 뭐 인터넷을 통해서 예. 뭐 연계를 하려고 시도를 한다든가 예. 아니면 뭐 폭발물 원료를 구입하는 동향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뭐 폭발물 제조법을 이렇게 검색한다든가 예. 이런 동향을 쭉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서 추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분명히 그 테러 조직과 연관이 됐다, 위험한 인물이다, 그렇게 이제 의심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게 되고 아까 48명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입국 금지된 테러 분자가 지금 1738명인데요. 그 10월 10일 날 국정원에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사항에 따르면은 우리 지금 외국인이 질산 암모늄, 쉽게 말하면 폭발물을 만들 수 있는 질산 암모늄을 밀수입하다가 사전에 인지가 돼가지고 지금 이게 그 처벌을 받고 추방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자생적 테러리스트라는 게 이제는 남의 국가 일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 상황은 앞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게 지금 우리 그 소위 말하면 그 지하디스트라는 이런 부분 자생적 테러리스트가 이런 시도를 했다는 자체는 우리나라도 지금 네. 그 테러의 청정국이 아니다 하는 건데 뭐 뒤에 키워드로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이 불체자가 소위 이슬람 지역의 불체자가 우리 굉장히 많거든요. 불법 체류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갈 스테이라 일리갈 스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불법 체류자가 문제가 지금 크다 하는 부분이 이제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그 한국인 10명이 인터넷을 통해서 IS를 이제 좀 지지하는 글도 띄우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분들이 예전에 김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동조하고 정말 뭐라 할까요? 포섭이 돼가지고 혹시나 다른 뭐 행동으로 정말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현재 그 10여 명이 그 IS 지지 선언을 하고 선언만 끝난 게 아니고 구체적 행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요? 더 이상 그 조직을 그 사람들의 추적이 힘들었던 게 바로 그 인터넷 사이트에 그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현행 법규가 미비해서 압수수색을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그 테러 방지법 관련해서 테러 방지법이 3개, 그다음에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한 2개, 총 5개의 현재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 관련 법규가 빨리 통과돼서 합법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감청을 하든가 아니면 뭐 인터넷 사이트를 압수수색하든가 아니면 금융 거래, 돈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런 그 테러 조직들은 분명히 돈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 그 구좌를 계좌를 이렇게 압수수색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출입국 정보도 우리가 충분히 그 확보를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외국 사람 같으면 뭐 추방을 하고 국내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관련 법규에 따라서 처벌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테러 집단과 어떤 북한과 연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뭐 영화 같은데 그런 거 잘 나오잖아요. 네, 지난번에 베를린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상황이 벌어지고 그랬죠. 그다음에 그 현재 IS하고 북한하고는 현재 공식적으로 시리아에서는 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사드 정권하고 북한하고 아주 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IS하고는 사이가 안 좋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적은 북한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IS가 미국을 십자군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고 지정을 지목을 했고 또 이제 한국도 그 62개국에 집어넣기 때문에 한국도 테러 대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과 IS가 시리아에서는 연계를 갖지 못하지만 우리 한국 내에서는 충분히 연계를 갖고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제 우리 국민들 많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어제 이슬람 무장 단체 이게 알-누스라를 추종하는 인도네시아 불법 체류자 A 씨를 검거를 했는데 북한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깃발인가요? 그걸 그렇습니다. 뭐 휘날리는 펼치는 장면도 저희들이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2007년도에 이조 요건으로 들어왔다는 것에 굉장히 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2007년도 이조 요건으로 입국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불체자로 있었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 사람은 충남 아산 지역 공장에서 근로자로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그 자기가 자칭 알-누스라 전선병이다. 이제 이렇게 그 자칭을 하면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그 SNS 관계, 사회 서비스 관계망에다가 이 소위 말하면 알-누스라 이 IS의 지지글을 계속 올립니다. 올리고 결국은 북한산이라든가 또 경복궁 앞에 가서 사진도 찍고 누군가 또 찍어줬겠죠. 또 이 알-누스라 전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알라 신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다음에 무함마드는 선지자다. 무함마드가 소위 말하면 이제 무슬림의 그 IS의 그 창조 이런 개념인데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그 소위 말하면 추정 그 색깔을 비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이 충남에 있는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그 IS에 관련한 원전 교리 이런 게 발견됐고 모의 권총.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칼이라든가 보이너스 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도 보면 IS를 지지하는 이런 글들이 다수 발견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동안에 IS에 혹시 우리 국내 다른 분자하고 연계된 사실이 없는지 이것은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정말 혼자 북한산에 가지 않았을 거고 경복궁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관련된 사람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렇죠. 사진을 혼자 찍었을 리는 없고 예, 예. 다른 사람이 찍어줬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여러 그 조직원들하고 예. 연계품이 있었을 거고. 이 알루스라의 다른 네. 조직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알루스라가 말이죠. 예. 알루스라가 그 IS하고 좀 결별한 상태인데 물론 뭐 그 창시자는 같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근데 현재 IS 활동을 하는 것도 좀 그렇게 좀 그 노선이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그 우리 국내에서 예. 이제 우리가 친미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저 알루스라든 예. 뭐 알카에다든 아니면 뭐 IS든 간에 예.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예. 테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동조할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백팀장님 가장 좀 걱정스러운 게 그 인도네시아 집에서요. 인도네시아인 집에서 사냥용 칼, 모형 M16 소총 등이 이렇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걸 어디에 쓰려고 그러니까 또 혹은 썼는지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추론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실제 범죄에 사용한 흔적은 없고요. 아, 예. 가장 눈여겨보는 게 이 사람이 외국인, 우리 국내하고 해외에 있는 외국인하고 일촌맥기라 그래서 126명인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지금 체제하고 있는 외국인 23명이 밝혀졌습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과연 예. IS나 아니면 테러하고 연계된 예. 이런 시도를 했는지 아. 아니면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예, 예. 이걸 지금 여실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예. 현재까지는 이 사람이 충남 아산 지역에 상당히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있는데 예, 예. 현재까지는 테러를 준비했다라거나 예. 아니면 테러에 관련된 어떤 범행을 했다는 건 밝혀지지 않고 있고 예. 수사 중이긴 하지만 국내 체류 23명, 총 126명의 외국인에 대한 지금 그 철저한 어떤 그런 수사를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엊그제 파리 테러 이후에 이제 추가 검거 작전을 하면서 많은 뭐 여러 가지 장비들, 무기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굉장히 그런 물질, 화학물질, 폭발물 만들 수 있는 것들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그걸 쉽게 살 수 있는 부분들 물론 구입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쉽게 어떤 뭐 M16이 뭐 실제 모형이라니까 다행이지만은 그런 어떤 규제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너무 쉽게 이거 구입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내국인들도 예. 특히 뭐 중고등학생들도 예. 이렇게 그 폭발물을 그 원료를 구입을 해서 현재 사제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예. 현재 폭발을 시켰고 지난번에 그 어떤 중학생이 자기 그 먼저 다니던 학교에다가 이렇게 폭발물을 그 장치를 해서 이제 화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앞으로 이 테러 방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테러 방지법 내용 중에서 내용 중에 바로 그런 그 사제 폭발물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구입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규제하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테러 방지법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김군 있잖아요. 그 외무부에서는 지금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사망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어떤 작전을 수행해서 사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좀 사실 궁금한데 이 비슷한 사례 2명을 추가 적발해서 요건 무효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천만 다행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 IS에 집착을 하고 IS를 추종을 하는 그 사람 2명에 대해서 출국하는 걸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연 소위 말하는 롤리울프라는 그런 애로운 늑대의 개념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당수 IS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저변에 꽤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100개국에서 무려 3만 명의 외국인들이 IS에 지금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비근한 예로 인도네시아인이 대구 성서지역 공단에 근무한 그 지역에서 근무한 외국인이 IS에 가입을 해가지고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한 곳에서 바로 한국인 이름과 그다음에 사원증이 발견됐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테러에 관련한 또 IS라든가 테러 단체에 관련한 이런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국정원이라든가 또 대테러 센터, 뭐 경찰청이라든가 또 같은 경우지만 그 군 기관에서도 이런 측면을 여실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만약에 IS에 관련 김군 같은 똑같은 사례에 있어서 한국인이 출국을 만약에 위장으로 해서 IS에 가입한 상태에서 뭐 시신으로 발견되거나 아니면은 한국인이 IS 단체에 있었다는 감만 가지고도 한국이 엄청난 우려가 되거나 또 세계적인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내 이 대테러 단체 기관이나 수사 파트에서는 열심히 지금 이걸 서치하고 있고 방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 양극화가 나오는 한나의 부작용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거기에 호기심을 갖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외로운 늑대 굉장히 자생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무슨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면 이걸 뭐 감시할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국정원에서는 일단 외로운 늑대 유형을 4가지로 일단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 테러 조직에 뭐 가담한 사람, 외로운 늑대 하나의 분류고 또 하나는
IS의 그 연계를 가지고 예. 뭐 교신을 한다든가 거기 지지선을 한 사람들을 예, 이제 예. 두 번째 부류로 보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번에 김규종 씨 같이 우리 마크 리포트 주한 그 미국 대사에 대해서 테러를 가행하는 그런 뭐 종북 주의자들 예. 이런 것도 뭐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저 인터넷상으로 예. 뭐 사제 폭파물 원료를 뭐 구입하거나 예. 아니면 뭐 사제 폭파물 그 제조 방법을 갖다가 예. 서로 이제 뭐 서로 주고 받거나 하는 그런 그 네 가지 부류로 이제 일단 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국정원이 이렇게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 그 이번에 인도네시아인도 불법 체류자 있는데 불법 체류자가 모두가 이제 사실은 어려운 형편에서 사실 돌아가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모두가 범죄도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분이 이제 범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제 테러와도 관련이 돼 있거든요. 네.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국내 외국인이 현재 작년 10월 달 기준에서 180만이고요. 불체자 포함하면 200만이거든요. 예. 근데 불법 체류자 중에 제가 여시 좀 들여다본 게 뭐냐면 자, 파키스탄이 불체자가 4,000명이다. 불법 체류자입니다. 예, 제가 예. 습관이 돼서 불체자 그러는데 불법 체류자가 4,000명이고요. 방글라데시가 5,000명, 인도네시아인 지금 문제가 된 인도네시아 사람이 6,000명. 이런 상황인데 네. 사실 그 무슬림 계통에 인정이 되는 이런 불법 체류자를 만약에 IS나 테러 쪽에서 연계가 돼가지고 예. 지난번에 10월 10일 날 국회 정부에 보고된 5명의 질산 암모늄 이게 폭발물을 만드는 이제 원료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 연계가 돼서 만약에 테러를 들어오지 않고 자생적 그 테러리스트를 양성화해서 예. 그 다음에 밀수입하는 어떤 폭발물 소재로 해서 테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본다고 하면 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 이런 그 요주의 어떤 대상자,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그런 내사 내지는 추방이 예. 이루어져야 되겠고 단속이 돼야 된다. 이게 만약에 소홀히 되면은 예. 지금 우리도 테러 청정국이 아닌 예. 테러 위험 요소로 자 지금 IS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예. 미국의 10자국 62개국 중에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불법 체류자, 예. 소위 그 중동 지역이나 무슬림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연계해가지고 예. 테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 그 국내 이슬람 교도들 많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들에게 싸늘한 시선이 가고 있다. 그런데 걱정될 부분이 있어요. 모두가 다 그런 거 아닌데 오히려 잘못된 인식이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오해를 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국민들 어떤 태도를 좀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그 파리 테러도 마찬가지고 현재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바로 무슬림들이 바로 차별 대우를 받기 때문에 예. 바로 현재 그게 테러에 동조하는 세력을 자꾸 이제 바뀌어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뭐 외로운 늑대도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 우리가 이제 시리아 난민이든가 무슬림 세력이 국내에 들어온 데 대해서 이 사람들이 테러와 연계됐는가, IS와 연계됐는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입국 심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일단은 심사가 적당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국내 입국한 이후에는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고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소외되게 되면 바로 IS나 이런 사람들의 그 위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포용하고 정책을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아무리 우리가 포용을 하고 정책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혹시나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끊임없이 그 사람들의 그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규종 전 수도경찰서 강력팀장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